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나이 때문에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까봐 걱정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8년 경력의 승무원 지우입니다. 오늘 시니어 항공 여행에 대한 8가지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항공 여행 팁을 더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니어 여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핵심 정보입니다. 70세, 80세가 넘으면 혼자서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소문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나이가 많아서 혼자 못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실제로는 나이만으로는 절대 탑승 거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진실이에요.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을 봐도 우리나라 항공법을 봐도 나이 자체를 이유로 승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어요. 저희 항공사 직원 교육에서도 나이 차별은 절대 금지 사항이라고 배웠거든요.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 12월에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에 90세 할아버지가 혼자 탑승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조금 걱정했죠. 14시간이나 되는 장거리 비행이니까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정말 건강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체크인하시고 수화물도 챙기시고 심지어 기내에서 영화까지 보시면서 편안하게 여행하셨거든요. 도착 후에 손자분이 마중 나와서 할아버지를 반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왔다며 뿌듯해 하셨고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반대로 60대 초반의 남성분이 탑승을 거부당한 적도 있어요. 이분은 일주일 전에 복부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사 진단서 없이 공항에 오셨거든요. 수술 부위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기내 기압 변화에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됐어요. 나이는 훨씬 젊지만 건강 상태 때문에 탑승할 수 없었던 거죠. 이 두 사례만 봐도 확실하잖아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 상태가 진짜 기준이에요. 85세여도 건강하면 아무 문제 없고 50세여도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탑승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이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버리세요. 대신 건강 상태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혈압이 안정적인지, 심장에 문제는 없는지, 최근에 큰 수술을 받지는 않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희 승무원들도 나이 많은 승객분들을 특별히 환영해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비행 중에도 차분하시고, 오히려 젊은 승객들보다 매너도 좋으세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래요. 두 번째 핵심 정보입니다. 건강한 고령자분들도 나이 때문에 차별받을까봐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분명히 건강하신데 위축되어 계시거든요. 체크인할 때도 괜찮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고 기내에서도 눈치를 보시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건강하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항공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승객의 기본 권리예요. 젊은 승객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실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니어분들을 더 세심하게 챙겨드리거든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지난달에 정말 대조적인 두 승객을 만났어요. 먼저 60대 초반 남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2주 전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어요. 의사 진단서 없이 오셔서 탑승을 거부당했죠. 건강상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됐거든요. 나이는 상대적으로 젊지만 최근 시술 때문에 탑승할 수 없었어요. 같은 비행편에 85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혈압약 외에는 드시는 약도 없으시고 걸음걸이도 또렷하셨어요. 저희가 건강 상태를 확인했을 때도 전혀 문제 없다고 하셨고요. 결국 이 할머니는 우선 탑승 서비스까지 받으셨어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희가 더 배려해 드린 거죠.
이 두 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60대 분은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서 안 됐고 85세 할머니는 건강해서 오히려 특별 대우까지 받으신 거예요. 정말 나이가 아니라 건강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항공사 규정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 따르면 승객 본인과 다른 승객들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일 때만 탑승을 제한할 수 있어요. 나이 자체는 전혀 위험 요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경험이 많으시니까 비상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8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건강한 시니어분들은 젊은 승객들보다 훨씬 매너가 좋으시고 비행 중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다른 승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시다면 당당하게 여행하세요.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행 전에 본인의 혈압, 심장 상태, 복용 중인 약물, 최근 수술이나 치료 이력을 체크해 보세요.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고요. 건강하다는 확신이 서면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 어디든 떠나세요. 세 번째 핵심 정보입니다. 건강증명서가 언제 필요한지 몰라서 공항에서 당황하는 승객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혹시 몰라서 미리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정작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서 헤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필요하지도 않은 서류를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MEDF 건강증명서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어떤 건강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만능 해결책이에요. MEDF는 Medical Information Form의 줄임말인데 의사가 이 환자는 비행기를 타도 안전합니다. 라고 보증해주는 공식 문서예요. 이 서류만 있으면 항공사에서 절대 탑승을 거부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모든 시니어분들이 이 서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건강하시다면 전혀 필요 없어요. 최근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의료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준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신다거나 휠체어가 꼭 필요하시다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야 한다거나 하는 경우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6월에 75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3개월 전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혼자 여행하는 게 무리일까봐 가족들이 걱정했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담당 심장내과 의사에게 가서 영문으로 된 건강증명서를 받아오셨거든요. 서류 내용을 보니까 정말 자세했어요. 수술 날짜, 회복 상태,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공여행의 적합함이라는 의사 소견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항공사에서 이 서류를 확인하고 바로 승인해 줬죠.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유럽 3주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건강증명서는 반드시 여행 직전에 받아야 해요. 보통 출발 1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해요. 왜냐하면 건강 상태는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3개월 전 서류는 소용없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영문으로 발급받으세요. 해외 항공사나 현지 공항에서 확인할 때 훨씬 편해요. 의사 선생님께 뭘 써달라고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진단명, 현재 치료 상태,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항공여행에 의학적으로 문제 없음이라는 명확한 소견이 들어가야 해요. 애매한 표현은 안 돼요. 항공사 직원들도 의료 전문가가 아니니까 명확해야 판단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처음엔 이런 서류 발급을 낯설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MEDIP 또는 Fit to Fly Certificate라고 말씀해 보세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거든요. 대부분 병원에서 발급 가능하고 비용도 5만 원 내외예요. 이 서류 하나로 정말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공항에서 당황할 필요도 없고 항공사 직원과 실랑이 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준비성 있는 승객이라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번째, 핵심 정보입니다. 어떤 건강 상태가 탑승에 위험한지 몰라서 무리한 여행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봤거든요.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고도 1만 미터 상공에서 위험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요. 이런 위험 요소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안전한 시기에 여행하실 수 있어요. 가장 주의해야 할 건강 상태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최근에 심장마비를 경험하셨다면 최소 6개월은 기다리세요. 심장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기내 기압 변화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수술을 받으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복부 수술, 뇌수술, 가슴 수술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고 의사가 승인할 때까지는 여행을 미루시는 게 좋아요. 심각한 빈혈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혈색소 수치가 8 이하면 기내에서 의식을 잃으실 수 있어요. 말기암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항암 치료 일정과 몸 상태를 고려해서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그리고 전염성 질병이 있으시다면 다른 승객들을 위해서라도 완전히 회복된 후에 여행하시기 바라요. 실제로 감동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72세 김할아버지를 만났어요. 6개월 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대요. 원래 결혼 5주년 기념으로 할머니와 유럽 여행을 계획하셨는데 심장마비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가족들도 위험하다고 말렸고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셨어요. 6개월 동안 꾸준히 재활운동하시고 식단 관리하시고 정기 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거든요. 심장내과 의사가 이제 일반인과 똑같은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여행 계획을 다시 세우셨죠. 의사 선생님께 영문 진단서도 받으시고 응급약도 준비하시고 여행자 보험도 가입하셨어요. 저희 비행기에 탑승하실 때 모든 서류가 완벽했어요. 기내에서도 정말 건강해 보이셨고 할머니와 함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3주 후에 돌아오실 때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셨거든요. 이 할아버지처럼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무리해서 일찍 여행하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인내심을 갖고 몸을 완전히 회복시킨 후에 여행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즐거워요.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심한 천식이 있으시면 기내 산소 농도가 낮아서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어요. 혈압이 심하게 불안정한 경우도 위험해요.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이거나 심한 부정맥이 있으시면 반드시 치료 후에 여행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하게 본인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괜찮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최근 심장마비, 주요 수술, 심각한 빈혈, 말기암, 전염성, 질병 중 해당되는 게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래요. 안전한 여행이 즐거운 여행의 첫걸음이에요. 5번째 핵심 정보입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데 공항에서 갑자기 요청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민폐 끼치기 싫어서 미리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큰 불편을 만들어요. 미리 연락하시면 VIP 수준의 특별 서비스와 우선 배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예요. 항공사 입장에서도 미리 알려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요청하시면 저희도 당황하고 승객분도 원하시는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정말 감동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3월에 80세 박 할머니가 계셨어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이었는데 출발 3일 전에 저희 항공사에 전화하셨어요. 손자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휠체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문의하셨죠. 저희가 바로 특별 서비스 팀에 연결해 드렸어요. 할머니 상황을 자세히 듣고 최고의 서비스를 준비했죠. 출발 당일에 집에서부터 공항까지 픽업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공항 도착하시자마자 전용 휠체어와 전담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고요. 체크인부터 보안 검색, 출국 심사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렸어요. 기내 탑승할 때는 다른 승객들보다 먼저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했고요.
좌석도 통로 쪽 넓은 자리로 업그레이드 해드렸어요. 도착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과정을 지원했죠. 할머니가 정말 감동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을 줄 몰랐다면서 눈물을 글썽이셨거든요. 손자 결혼식도 무사히 참석하시고 돌아오실 때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셨어요. 나중에 감사 편지까지 보내주셨는데 저희도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미리 연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당일에 갑자기 오셨다면 이 정도 완벽한 서비스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휠체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전담 직원을 배치하기도 어려웠을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언제 연락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최소한 출발 3-8시간 전에는 연락하세요.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다면 더 일찍 연락하시는 게 좋아요. 국제선의 경우에는 72시간 전에 연락하시면 더욱 완벽한 준비가 가능해요. 연락할 때 어떤 정보를 알려드려야 하는지도 중요해요. 나이, 건강 상태, 필요한 도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80세이고 무릎이 불편해서 긴 거리는 걷기 어려워요. 휠체어 서비스와 우선 탑승이 필요해요. 라고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의료 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미리 알려주세요. 산소호흡기, 인슐린 보관용 냉장고, 전동 휠체어 같은 것들은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약물을 많이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 가능한지도 미리 확인하세요. 항공사마다 고객센터 번호가 다르니까 본인이 이용하실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세요. 대부분 24시간 상담 가능하고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해요. 절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6번째 핵심 정보입니다. 장거리 비행 중 건강 악화나 응급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행을 망설이시는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났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나? 라고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올바른 기내 건강관리 방법만 알고 계시면 젊은 승객보다 훨씬 편안한 비행이 가능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세 이 할머니인데 당뇨 환자셨어요. 인천에서 뉴욕까지 14시간 장거리 비행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혈당 관리도 어려울 것 같고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출발 전에 당뇨 전문의와 상담해서 비행 중 혈당 관리 방법을 배워오셨고 인슐린과 혈당 측정기는 기내 반입용 가방에 따로 준비하셨어요. 기내식도 미리 당뇨식으로 주문하셨고요. 비행 중에도 정말 모범적이셨어요. 2시간마다 혈당을 체크하시고 30분마다 발목 운동을 하셨어요. 물도 꾸준히 드시면서 탈수를 예방하셨고 압박 스타킹도 착용하셨죠. 14시간 내내 컨디션이 완벽했어요. 오히려 옆자리 30대 승객이 중간에 멀미해서 힘들어했는데 할머니는 끝까지 건강하셨거든요.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준비만 잘하면 나이는 정말 문제가 안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만 알면 시니어분들도 얼마든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고요. 구체적인 기내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약물 관리예요. 복용하시는 모든 약은 반드시 기내 반입 가방에 넣으세요. 수화물에 넣으면 분실 위험도 있고 기내에서 필요할 때 바로 먹을 수가 없거든요. 여분의 약도 충분히 가져가시고요. 수분 섭취도 정말 중요해요. 기내는 습도가 20% 정도로 사막보다 건조해요. 탈수되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어지러울 수 있어요. 2시간마다 물 한 컵씩은 꼭 드세요. 커피나 술은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혈전 예방을 위한 운동도 필수예요.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거든요. 30분마다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를 주물러 주세요. 가능하면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내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저희 승무원들도 이런 분들을 보면 적극 도와드려요. 압박 스타킹 착용도 권해요. 혈액 순환을 도와서 붓기와 혈전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의료용품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착용법도 어렵지 않아요. 좌석에서는 다리를 꼬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리를 조금 올려놓으세요. 기내식 선택도 중요해요. 염분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당뇨가 있으시면 당뇨식을,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저염식을 미리 주문하시면 돼요. 과식하지 마시고 천천히 드세요. 마지막으로 편안한 복장을 권해요. 꽉 조이는 옷보다는 여유 있고 통기성 좋은 옷이 좋아요. 신발도 벗고 신기 편한 걸로 신으세요. 7번째 핵심 정보입니다. 시니어분들이 받을 수 있는 특별 서비스를 몰라서 불편하게 여행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거든요.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몰라서 혹은 미안해서 요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이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무료 지원 서비스와 우대 혜택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정말 인상 깊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8세 초에 할아버지가 혼자서 캐나다에 사시는 딸을 만나러 가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패기치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시면서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셨거든요. 무거운 캐리어도 혼자 끌고 긴 공항 복도도 힘들게 걸어가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저희가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드렸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괜찮다, 며 사양하셨는데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결국 받아들이셨어요. 먼저 우선 탑승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다른 승객들보다 먼저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했죠. 수화물도 저희가 직접 선반에 올려드렸고요. 좌석도 통로 쪽 넓은 자리로 변경해 드렸어요. 화장실 이용하기도 편하시라고요. 기내에서도 특별히 더 자주 안부를 여쭤봤어요. 물이나 담요가 필요하신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계속 확인해 드렸죠. 기내식도 드시기 편하게 포장을 미리 뜯어 드렸고 커피도 시켜서 드려서 화상 위험이 없도록 했어요. 도착 후에는 더욱 놀라운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휠체어 서비스를 제공해서 입국 심사까지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수화물 찾는 것도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심지어 딸분이 마중 나온 장소까지 안내해 드렸죠. 할아버지가 정말 감동하셨어요.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몰랐다면서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셨거든요. 딸분도 아버지가 이렇게 편안하게 오실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똑같은 서비스를 요청하셨고 정말 만족해 하셨죠. 이런 서비스들은 대부분 무료예요. 공항 내 이동 지원, 우선 탑승, 수화물 도움, 좌석 배정 우선권 같은 것들은 시니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65세 이상부터 이런 혜택을 제공해요. 추가 수화물 허용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혜택이에요. 일반적으로는 20kg까지만 무료인데 시니어의 경우 의료용품이나 필수품에 대해서는 추가 허용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혈압약, 당뇨약 같은 의료용품은 무게 제한 없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좌석 업그레이드 기회도 많아요. 비즈니스석이 비어 있으면 건강상 이유나 연령을 고려해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는 컨디션 관리를 위해 더 넓은 좌석을 제공하기도 해요. 공항 라운지 이용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일부 공항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휴게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거든요.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체크인할 때 시니어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공항에서도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지원해드려요. 절대 미안해 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마지막 8번째 핵심 정보입니다. 모든 준비를 다 했지만 여전히 불안해서 여행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 시니어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으로 망설이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완벽한 준비를 하시면
오히려 젊은 여행자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가능해요. 이런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82세 김할머니가 혼자서 3주간 유럽 5개국을 여행하신 사례예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모두 반대했어요. 할머니 혼자서 무슨 유럽 여행이냐?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어요.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기 시작했죠. 먼저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여행에 문제 없다는 의사 확인서를 받으셨어요. 영어 회화도 3개월 동안 배우셨고, 각 나라별 응급 연락처와 한국 영사관 정보도 정리해서 휴대폰에 저장하셨어요. 항공사에도 미리 연락하셔서 모든 구간의 시니어 서비스를 요청하셨고요. 여행자 보험도 가입하시고 상비 약도 충분히 준비하셨어요. 심지어 각 도시별로 한인 민박이나 한국어 가능한 가이드 정보까지 알아보셨거든요. 여행 중에도 정말 완벽하셨어요. 매일 저녁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셨고 건강 상태도 꼼꼼히 체크하셨어요. 예정보다 일찍 숙소에 돌아가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셨고 무리한 일정은 과감히 포기하셨어요. 3주 후에 돌아오신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자신감이 넘치셨고 눈빛도 반짝였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만 잘하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가족들도 또 놀라워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고 캐머르 활기찬 모습을 보인 게 오랜만이었다고 하시면서요. 이 할머니처럼 완벽한 준비가 성공의 열쇠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정보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나이는 절대 탑승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건강 상태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니까 본인 건강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세 번째, 필요하다면 엠버엄 에디에프 건강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이게 만능 해결책이에요. 네 번째, 위험한 건강 상태가 있다면 미리 체크하고 치료받으세요. 다섯 번째, 항공사에 사전 연락하면 VIP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기내 건강관리 방법을 숙지해서 편안한 비행을 보장하세요. 일곱 번째, 시니어 전용. 특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마지막 8번째, 완벽한 준비로 인생 최고의 여행을 만드세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자신감을 가지세요. 경험이 풍부하신 시니어분들은 오히려 여행에서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무리하지 않고 안전을 우선시하고 여유롭게 즐기는 방법을 아시잖아요. 나이가 장벽이 아니라 준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도 자신있게 세계 어디든 떠나세요. 꿈꿔왔던 그 여행지에서 인생의 새로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요.